자, 가불성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인 설정 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인데 종래의 다수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구성요건 모델 일치설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용어가 붙은 것은 그 밑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한다. 유지 때문에 그래요. 이 동시존재 원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책임주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라서 어떤 사안에서도 이 원칙이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성요건 모델 일치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원인 설정 행위에서 구한다 하여 이것을 원인 행위 시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자, 밑에 그 구조가 자신의 책임 능력 없는 상태를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하다 하여 이것을 간접정범 유사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전부 다 숙지해 두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원칙을 유지하려면 이 원인행위 자체, 즉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범죄 실행행위가 되고 그 술 마시는 것 자체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가 됩니다. 자, 논 거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비판을 봅니다. 이 비판은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불가분적 연관설이라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설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네는 간접정범과 유사하다 했는데, 자, 간접정범이라는 것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이 원자행 같은 경우는 구조가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 구성이 반드시 동일하지가 않다. 이 점이 이 비판점인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그 말은 술 마시는 것을 범죄 실행행위로 보게 되면 구성요건의 범죄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술 마시는 것이 살인행위가 되는 거냐는 겁니다. 자, 술 마시는 것이 살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벌성이 그만큼 확장되는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보장적 기능이 침해됩니다. 술 마시는 것을 범죄 실행행위로 봄으로써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해지게 되고요. 착수 시기가 술 마시는 것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대폭적으로 확장된다는 또 비판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점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견해 가보죠. 자, 오늘날의 다수설이라 했는데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자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이 불가분적 관련해서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예요. 자, 이 견해를 다른 말로 예외 모델이라 하는데 왜 예외 모델이라 부르냐면 밑에 나와 있죠. 이 견해를 취하게 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예외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외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범죄 실행 행위, 즉 칼로 찌를 때에 착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 행위 시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칼로 찌를 때의 범죄 실행 행위로 보지만 책임 비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쵸? 술 마실 때 그때 비난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논거 됐고요. 논거 됐고 밑에 비판을 보게 되면 이 비판은 누가 가하는 것이겠어요? 앞에 1번 학설을 취한 이 종래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이 견해가 바로 이제 2번 학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주의 대원칙인데 그 책임주의 대원칙을 어떻게 너는 쉽게 포기하냐? 그래서 예외를 인정했다고 해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당연히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3번 가기 전에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착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착수식을 한번 보면 자, 원인행위 시설에 따랐을 때에는 착수 시기를 원인행위 시로 봅니다. 즉 술 마실 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되고요. 범죄 실행 행위 시를 착수로 보게 되면 밑에 책임 능력 결함 상태 하에서의 행위를
착수가 있다. 즉 칼로 찌를 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이 구속요건 모델이 되고 이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예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가 보면 이 도표 나와 있죠, 도표. 도표에서 방금 보았던 원인행위 시설과 실행행위 시설이 있는데 착수를 보게 되면 원인행위 시설은 원인행위 시에 착수가 있고요. 실행행위 시설에 따르면 실행행위 시에 착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동시 존재 원칙은 여기서 예외가 되고요. 자, 원인행위 시설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점 읽어봤고요. 그리고 가벌성의 근거도 봤죠? 가벌성의 근거, 원인행위 시설은 원인행위 시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고 실행행위 시도 원인행위 시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 다 근거, 착수, 특징, 비판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별표를 박아두세요. 자, 됐어요?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색깔칠하세요. 예외를 인정했다. 앞에는 여전히 유지가 되더라. 까지 지금 1번, 2번까지는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3번도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학설도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반무의식 상태설. 자, 이 견해는 뭐냐면 의식 상태와 무의식 상태 사이에 반무의식 상태를 인정하는 심리학성의 가설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전날에 술을 잔뜩 마셨어요. 잔뜩 마셨는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술에 완전 떡이 됐는데 어떻게 차를 끌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차를 파킹시켜 놓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깨어나는데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요. 술 얼마나 마셨는지. 근데 전날을 기억 못하는 거야. 전날에 내가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근데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전날에 그 사람은 술을 먹고 진창 먹고 어쨌든 차를 끌고 왔잖아요. 단지 기억만 못할 뿐이지. 그쵸? 그래서 그 술을 진창 마시고 차를 끌고 왔을 때에 그것이 반무의식 상태라는 거야. 기억만 못할 뿐이지. 어쨌든 그 차 운전을 할 때에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차 운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전날 술을 진창 마시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억만 못할 뿐이지 너가 술 마시고 가서 칼로 찌를 그 당시에는 어쨌든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칼로 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반무의식 상태다는 거죠. 이것을 이 학설을 주장한 교수가 이 학설을 꺼내든 거야. 이 학설을 꺼내든 것은 아주 오래 옛날 뿐인데 이제 법학자이기도 하고 의학자이기도 해. 의사 자격증도 가진 분이셨고 법학자도 형법학자죠. 또 가진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의학 자격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견해를 주장했고요. 그 후학들이 이분의 이러한 견해를 이제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그분 혼자만 주장하셨던 견해였는데 어쨌든 이 견해가 이제 다수설로 자리 잡지 못하고 소수 학자로서의 견해로만 자리 잡혔기 때문에 이제 무시당했었죠. 무시당했었는데 이 견해가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대학 교재에는 다 이 견해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워낙 1번과 2번 학설이 이제 쪽수가 많다 보니까 1번, 2번 학설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이 견해도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논거 보죠. 책임 결함 상태 하에서의 행위가 범죄 시행 행위가 되고 이것은 똑같죠? 이것은 이 부분은 이 불가분적 연관설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 말은 결함 상태 하의 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학설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부분이죠. 자, 지워볼게요. 자, 요 2번과 3번 학설의 차이가 뭐냐면 착수는 실행행위 시에 두었다는 점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실행행위 시절은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 시에 두었지만 반무의식 상태는 여기에 실행행위 시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실행행위 시설은 이 두 가지가 다르지만 반무의식 상태는 두 가지가 일치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얘 모델은 동시존재 원칙을 예외를 두었지만 반무의식 상태는 예외를 두질 않아. 여전히 유지가 되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술 마시는 상태 하에서 어쨌든 반무의식 상태에서 걸어가서 칼로 찌른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가 이어지는 거야.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동시존재 원칙의 유지를 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 논거를 읽어봤고요. 이 결함 상태가 실행행위가 되고 여기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가 3번 견해다. 비판을 보죠. 비판은 여전히 관철시켰다. 동시존재 원칙을 여전히 관철시켰단 말이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무의식 상태 하에서 행위에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책임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상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단지 네가 기억만 못할 뿐이지. 그래서 상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없어서 범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비판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굳이 설명드리자면 20년도 경찰, 19년도 해경 시험에 등장했고요. 옛날로 사법시험으로 가면 2009년도 사법시험에 요 이제 비판점이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유형을 봅니다. 자, 1번이 고의고요. 자, 그 밑에 2번이 과실로 되어 있는데 자, 노트를 펴보면 자, 10조 사망이죠. 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그랬습니다. 이때 예견을 우리 판례는 예견과 예견 가능성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견과 예견 가능성이 여기 모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견을 고의로 보고 가능성을 과실로 봅니다. 자, 그리고 예견하고 고로 되어 있잖아요. and. 자, 자의로란 말은 고의 또는 과실인데 그러면 이 예견하고 자의로 이 부분을 조합시켜 버릴게요. 그러면 앞에서 예견의 고의 과실, 자의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합을 결합시켜 버리면 자, 고의 플러스 고의, 고의 플러스 과실, 과실 플러스 고의, 과실 플러스 과실 네 가지 조합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자, 고의에 따른 원자행위라 하는 것은 고의 플러스 고의만 고의가 되고요. 그 외에 세 가지는 전부 다 과실 처리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기본서에도 있어요. 기본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유형 나와 있죠? 그쵸? 고의라고 하는 것은 고의 플러스 고의만 고의에 따른 원자행위 되는 겁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는 이제 과실에 따른 원자행위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나라 학자의 다수 학자들입니다. 다른 형태도 조합도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요. 자, 유형에는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다. 그리고 그 고의에 자기 부작위가 있죠. 그리고 과실에도 자기 부작위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단 시험 문제. 자, 정리됐죠?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자, 고의에 따른 원자행. 자, 예를 볼게요.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음주한 후 만취 상태에서 살해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죠. 이것이 자기에 따른 원자행이고 열차를 충돌시킬 의도로 만취하였고 잠든 결과 충돌했다라고 했을 때 부작위에 따른 원자행이 됩니다. 자, 과실 가볼게요. 술에 취하면 타인을 폭행하는 이 습벽 있는 자가 그럼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쵸? 근데 또 술을 우연찮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폭행했다고 했을 때 자기에 따른 과실에 의한 원자행이 되는 거고요. 부주의로 만취하여 잠든 결과 충돌했다고 했을 때 부작위가 되는데 역시 과실범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에도 자기부자기, 과실에도 자기부자기가 있다는 것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착수식이 갈 텐데요. 착수식이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원인행위 시설을 취하게 되면 원인행위 시가 착수가 되는 것이고, 실행행위 시설을 취하게 되면 책임능력 결함상태 하에서 행위, 즉 칼로 찌를 때 그때 착수가 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과실을 가면요. 고의범의 경우와 동일하게 행위시설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죠. 다수설이 뭔지 아시죠? 불가분적 연관설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과실범 같은 경우에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착수 시기를 논할 실익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부분은 고의 관련해서 착수 시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판례를 봅니다. 자, 판례가 실제로 있죠. 자, 보시면 대마초 흡연 시에 대마초를 흡연할 때 이미 범행을 예견했어요. 그쵸? 예견하면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거예요. 자, 자의로 심신상해를 야기했을 때 10조 사망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감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갑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인데 살해에 결심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그 심신미약 상태 하에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살인죄로 처벌하게 되는 거죠. 고의에 따른 원자행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과실범에도 원자행위 있어요. 자, 음주운전 나와 있죠. 음주운전할 의사로 음주 만취했고 결국 운전을 결행하게 됩니다. 사고 나죠. 사고 납니다. 그랬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 한 사고 있죠.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뭐 매일같이 터지잖아요. 전부 다 이 10조 사망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 하다가 역시 사고 쳤을 때 감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착오의 문제 가봅니다. 자, 착오의 문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A를 살해할 의도로 만취 상태 하에서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행위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일치살에 따랐을 때 N은 원인행위 C가 착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주할 때 음주 시에 착수가 됩니다. 반면에 예외설에 따랐을 때는 행위 시에 착수가 인정되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하면 자, 일치설에 따랐을 때 음주 당시가 착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착오는 무슨 착오가 됩니까? 이때 착오라니까요. 이 만취할 때 이때 착수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쵸? 그래서 만취했고 그 다음에 범죄 시행위로 그 다음에 나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는 방법의 착오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행위 시에 착수를 놓여보게 되면 이때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라서 이때는 객체 착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착오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 착오가 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방법의 착오가 되면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의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사례 두 번째 가보죠. 자, A를 살해할 의도로 만취를 했다. 그래서 총을 빵 쐈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아 죽었다 하는 거죠. 그쵸? 이때는 어떤 견해에 의한다 할지라도 일치설이든 예외설이든 어떤 견해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때는 방법의 착오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큰 비중 갖지 마시고요. 자, 형법의 해석. 자, 이 부분 말씀드렸죠? 자, 노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예견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우리 판례가 예견과 가능성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예견되어 있죠. 예견을 우리 판례는 여기 판례는 예견과 즉 고의와 가능성 그 모두를 포함한 고의 과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여기 예견이라 나와 있죠. 우리 판례가 뭐라 하고 있습니까? 고의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이게 바로 이제 과실에 따른 원장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의로란 말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모두 포함된다 말씀드렸고 심신장애라는 것은 상실과 미학을 모두 포함합니다. 효과 말씀드렸죠? 전 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책임 능력자와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책 안 되고요. 감경되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